안녕하세요. 산 김영준 국어논술 전문학원 2026년 고3 N수 1과정 설명회 진행을 맡은 고3 팀장 이드란 강사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2월이 절반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이제 학부모님들, 수험생들 여러분들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 이제 수능 시험이 바뀌기도 하고, 사실 이제 뭐 그렇게까지 많이 바뀌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제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수능 시험을 바뀔 거고, 입시제도 상에서 어찌됐건 많은 것들이 또 바뀌기 때문에, 어찌됐건 현 시점의 현역, 그러니까 내년 시점의 N수생이 굉장히 좀 불리한 구조라는 건 또 부인할 수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 그리고 그 수험생의 학부모님 여러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올해 안에 어떻게든 이제 대학교 입시를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사실 이제 이게 또 너무나 당연한 거긴 하지만 더더욱 부담감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올해 한 해는 굉장히 치열한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한테도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조금 더 비장한 각오가 필요한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또 이제 너무 걱정만 할 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또 이제 주어진 것들을 이제 차례차례 하나하나 이제 소화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성공적인 수능 시험을 위해서 또 조금 폭을 좁혀서 성공적인 수능 국어를 위해서 저희가 또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바로 설명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간단하게 이제 강사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김영준 국어원이니까 이제 김영준 원장님이 계시고요. 김영준 원장님은 이제 뭐 이제 정규 수업에 이제 직접 참여하시기보다는 이제 특강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교재, 뭐 특별한 이제 분석 자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 수업에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수업은 이제 대부분 이제 제가 이제 고3 팀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린다면,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문과이과, 여러 쪽에서 이제 배움을 좀 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문학이든 독서든 조금 더 이제 정확한 지식을 안내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정도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다음 것도 넘어가도록 하죠. 일단 이제 뭐 간단하게나마 2026학년도 수능 국어를 조금 분석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뭐 많이 아시다시피 올해 수능 국어는 좀 어려웠고요. 수학에 비해서도 이제 표준 점수 최고점이 더 높을 정도로 시험이 어렵게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작년이랑 비교해 본다면 이제 작년에 비해서는 또 난이도가 급격하게 올라간 시험이기도 했죠. 근데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이제 올해 수능은 어려울 거냐 쉬울 거냐 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그건 사실 이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영역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 전해까지만 해도 수능이 좀 최근에 좀 어렵게 나오고 있던 경향이었고, 특히나 이제 뭐 뒤에 나올 이제 또 어떤 오답률 분석이랑 좀 이어지겠지만 문학이 어렵게 나오던 추세였었는데 이제 이게 다시 뒤집어져서 이제 다시 이제 어려운 문제가 이제 독서 일변도인 또 이런 그런 시험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올해 수능이 어떻게 나올 거냐에 대해서 이제 함부로 예측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제 또 뭐 경향을 예측하더라도 이제 출제자의 의도와 다르게 이제 난이도가 설정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출제자는 좀 쉽게 낸다고 냈는데 여전히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출제자는 조금 어렵게 낸다고 했는데 뭐 쉬운 경우는 잘 없고 사실 이제 더 많이 어려워지는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수능 국어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래도 이제 제 예측치는 조금 더 어렵게 되지 않겠나, 그래도 올해의 기조를 유지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개별적인 이제 대비 상황은 조금 더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답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화법과 작문을 봤을 때 이제 독서 문학은 어차피 이제 공통 과목이니까 보시면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독서가 1등부터 10등 안에 다 들어와 있다. 그리고 문학 문제는 한 개도 없다. 오히려 화작 문제가 2개가 들어와 있다. 이런 걸 조금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결론은 독서가 어려웠고 그다음에 화작도 만만히 볼 영역은 아니다. 이런 게 결론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어와 매체로 가져가면 역시 마찬가지로 공통 과목이니까 어려운 문제 대부분이 다 독서였다. 그리고 매체는 생각보다 문제가 쉬웠고 문학도 여전히 공통 과목이니까 안 들어있고, 그리고 오히려 문법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세 문제나 있었다. 이 정도를 이제 가늠을 해두시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과정은 이제 저희 수업하고 이제 가장 연관성이 있는 건데 EBS 교재 반영률이 생각보다 좀 높았다. 어쨌건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져 있는 거 50%인데 국어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비율로 연계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1번부터 17번까지가 이제 독서인데 여기서 독서에서 봤을 때 이제 기존에 이제 연계 출제를 거의 하지 않았던 1번부터 3번 독서론 같은 것마저도 체감률은 굉장히 낮긴 합니다만 어쨌건 연계라는 모양새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4번부터 9번, 10번부터 13번, 그다음에 14번에 17번 이런 부분은 되게
난이도가 높았는데, 네, 어찌됐건 이제 개념 같은 것들은 다 수능 특강에서 가져왔더라. 그래서, 네, 공부를 하는 사람이 그래도 조금 낫지 않았겠나? 뭐, 물론 이제 제가 미리부터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네, EBS에서 독서는 이 독서 하나만 가지고, 네, EBS 독서책만 가지고 수능공에서 독서를 잘 볼 수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단언컨대 아니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문화가 조금 더 다른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하지만, 아무래도 어려울 때는, 네, 그죠. 날 도와주는 게 한 개라도 더 있는 게 좋지 않은 건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EBS에서, 네, 독서는 그래도 네, 의미가 있다. 네, 공부할 가치가 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부터 21번, 22에서 27번, 네, 그 다음에 30에서 34번. 네, 수능에서 이제 문학이 이제 4지문이 출제가 되는데, 네, 뭐, 예년과 그대로, 네, 현대소설은, 네, 비연결에 출제를 하되, 고전소설, 그 다음에 현대시, 그 다음에 고전시가는 다 연계 출제를 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문학 연계 출제 경향은 지문을 그대로 출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 소설 같은 경우에도 소설의 어떤 다른 부분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기존에 EBS에 들어있는 수록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그 앞부분이나 뒷부분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연계 체감률이 높다. 네, 그래서 EBS 문학은 네,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거의 뭐 필수적인 요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네, EBS 문학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네, 뭐 역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EBS 연계 방식은 이제 눈으로 이제 네,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거를 이제 한 번이라도 이제 본 적이 없는 이제 뭐 학부모님이나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작업을 한 번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이제 뭐 저희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이 두 지문을 갖다 놓고 이제 서로 막 비교하는 것도 해보고 있는데,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이게 이제 4번부터 9번이고 이제 법률 지문입니다. 네, 법률 지문인데 계속해서 제가 이제 혹시라도 오해를 하실까봐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네, EBS에 있는 독서 지문만 가지고 내 수능에 있는 독서를 네, 100%다 맞는다 이렇게는 말씀을 절대로 못 드리지만, 그래서 이 지문이 살짝 글씨가 조금 작긴 한데 네, 좀 읽어보시면 가글 에서 이제 담보라는 걸 다루고 있는데, 이제 이 담보라는 개념이 사실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수능 특강에서 이제 담보에 대한 이야기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준 지문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걸 좀 본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10번부터 13번인데 이거는 이제 네, 과학 지문이고요. 열팽창 그리고 열팽창 개수라는 걸 다루는데, 네, 마찬가지로 네, 수능 특강에 이제 여기 보시면 열팽창 개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충분히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열팽창 개수를 다루는 부분보다 그 다른 부분이 사실 이제 네,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많이 양산하는 구간이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네, 열팽창 개수라는 걸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네, 훨씬 더 네, 유리함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올해 이제 수능에서 이제 뭐 제일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끼어있던 네, 철학 지문 세트인데, 이 지문에 이제 칸트의 인격 동일성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수능 특강에 칸트가 인격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들어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조금 더 네, 쉽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문학인데요. 문학은 이제 여기 보시면 18번에서 21번 이제 수군가인데, 이건 이제 고전 산문, 결국 이제 고전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수능 특강에 들어있는 부분의 앞뒷 부분, 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거의 겹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군가를 그 EBS 문항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읽고 풀 수 있다. 이런 지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현대시인데, 여기도 이제 나에 보시면, 네,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작품이 출제가 되었는데, 이제 이게 수능 특강에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작품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공부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네, 이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작품을 굳이 읽지 않거나 아니면 잠깐 간단하게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험을 네, 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고, 이제 고전시가고, 이제 북새곡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도 지금 시작 부분이 아예 똑같죠. 온성이 며느리는 거, 우리 말이 지쳤구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내용이 거의 겹친다. 그래서 수능 특강을 잘 공부했다면 충분히 역시 마찬가지로 그다지 네, 열심히 읽지 않고도 네, 문제를 바로 풀러갈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였다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유상을 한번 확인하셨고, 이제 성공적인 수능을 위해서, 네, 국어는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맞겠나, 네, 라고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평가원 기출, 뭐, 기출 분석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그래서 뭐, 기출 분석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수업 시간에 와서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시중에 기출 분석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교과서적으로 이미 다 설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원 기출이 네, 한 축을 차지한다. 네, 그리고 50% 연계가 되는 EBS 연계 교재가, 네, 역시 또 한 축을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기별 학습 전략이 좀 중요합니다. 네, 사실 이제 이미 지나갔으니까 이제 혹시 이게 안 된 분들한테 조금 불안감을 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1월, 2월 달에 네, 조금 더 기출 문제를 많이 보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EBS가 생각보다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현대시는 한 강에 2편씩 들어있는데, 현대시가 뭐 네, 12강까지 있고요. 그럼 24편이거든요. 현대시가 거기도 24편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뒤에 뭐 갈래복합에도 몇 개 들어있고, 뒤에 실전학습에도 들어있고,
들어있고 수능 완성에도 들어있고 이런 식인데 EBS 연계 교재라고 불리는 이제 수능 특강 문학, 그다음에 수능 완성 이런 책에 들어있는 이제 작품 수를 대략적으로 모아보면 한 150개 이상이 되거든요. 네, 근데 수능을 보기 위해서 150개 이상의 문학 작품을 공부해야 되고 물론 이제 거기서 중요도에 따라서 이제 어떤 작품이 좀 더 중요해지고 어떤 작품은 이제 뭐 아예 안 봐도 되고 이런 거를 분류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생각보다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독서도 당연히 많고 EBS 언어와 매체, EBS 뭐 화법과 작문 네,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연계 출제 대상이기 때문에 뭐 그리고 기본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집이기 때문에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EBS를 나중에 모아서 복습하거나 이런 건 굉장히 힘들어요. 분량이 너무 많고 그리고 수능 시험은 사실 중간고사, 기말고사보다 더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볼 때도 우리가 교과서를 최소한 2-3번은 읽고 시험을 보러 가는데 그럼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이라는 책은 네, 뭐 애초에 평가원에서 이걸 교과서라고 지정한 만큼 여기서 출제를 하겠다고 지정을 한 만큼 최소한 그거보다는 더 많이 보고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1월, 2월인데 1월, 2월 달에 이제 기출문제 공부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한다면 일단 기출문제는 기출문제로 끌고 가되 3월, 4월, 5월, 6월 정도까지는 네, EBS에 조금 더 무게감을 두는 게 맞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내가 상위 난 1등급 고정이다. 2등급 극상이다. 뭐 이 정도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EBS와 기출을 5대5 정도로 가져가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밑에 있는 학생들은 EBS를 좀 더 많이 보는 게 저는 실용적으로 훨씬 더 나은 결과다.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랑 상관이 있냐면 시간 단축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독해력을 키워서 내가 평소 같으면 뭐 1분에 1000자를 읽는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1분에 1200자를 읽는 속도감을 네, 그런 정도의 독해력을 갖고 싶다. 이게 이론상으로는 되게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는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어찌됐건 뭐 당장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내가 동일한 실력에서 시간을 줄이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글자 수를 그냥 줄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1분에 1000자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시험이 1200자가 나온다. 그러면 내가 이 1200자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만들려면 내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죠? 그다음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냥 단순하게 내가 EBS 교재를 열심히 공부해서 그냥 1200자짜리 시험 문제를 1000자로 만들 수 있다면, 800자로 만들 수 있다면 시간은 당연히 줍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문학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시, 고전시가 또 어떨 때는 이제 고전 산문까지도 어느 정도 지문을 읽지 않거나 혹은 간단하게 네, 확인만 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지금 현재 출제 경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잘 갖춰두고 계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시간을 아껴 쓸 수 있는 네, 지름길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리고 뭐 되게 많은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저 개인적인 견해도 네, 평가원 기출이 제일 중요합니다. 평가원 기출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평가원 기출이 일종의 이제 늘 하고 있어야 되는 거라면 EBS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만 집중적으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딱 지정된 영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찌됐건 효과는 좀 더 큽니다. 그래서 EBS만으로 수능을 잘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기출 문제만으로는 시험을 잘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어려운 길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약간 중도적인 길은 기출을 공부를 꾸준히 하되 시기별로 분량을 좀 다르게 가져가는 거죠. 1, 2월이나 아니면 7, 8월 때는 기출 문제에 대한 분량을 조금 더 높이고 공부해서 3, 4, 5, 6 일단 뭐 배워야 되니까요. 그죠? 네. 공부를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EBS 문학, EBS 독서 같은 것들은 이제 3, 4, 5, 6에 조금 더 분량을 높여서 공부를 하는 게 이제 조금 더 이제 전체적인 1년 사이에서의 밸런스를 봤을 때는 가장 정확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9월, 10월이 되면 이제 EBS 정리해 나가면서 실전형 문제를 많이 풀어가면서 저 수능을 대비해 가는 게 가장 아름다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EBS 지문, 작품, 이거를 분석 정리해 나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뭐 아까 봤듯이 독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개념에 대한 어떤 이해, 이거 뭐 암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과목이 사탐이나 과탐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들어있는 뭐 과학적 내용, 네, 사회적인 내용, 뭐 법률적인 내용, 뭐 이런 거 철학적 내용 이런 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런 지문을 충분히 이해하는 연습을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시 같은 거는 이제 전문 학습이 되게 현대시는 네, 그냥 현대시를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현대시는 좀 난이도가 있고 그다음에 좀 네, 분량이 많은 편이고 그다음에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특수록 부분 이외의 부분도 볼 수 있는 여력이 좀 더 있으면 당연히 도움이 훨씬 더 많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고전산, 특히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도 앞뒷부분, 조금 더 여력이 된다면 현대소설도 EBS 수록 부분의 앞뒷부분까지 공부를 해두시는 게 조금 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즉각적인 도움이 되실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이제 학생이 혼자서 자료를 준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네, 그런 거를 이제 학원에서 충분히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 1과정 수능 국어 강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일단 뭐 시간표는, 네, 그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네, 다섯 타임이 열려 있고요. 특히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전 9시 수업이 있습니다. 네, 토요일 9시 수업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이제 저녁 6시 수업이고 수업 시간은 4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학도 시간, 독서도 시간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제 9시 수업은, 네, 이제 8월 달부터는 이제 8시 반에 시작하는 수업으로 바뀝니다. 뭐 이유는 대충 다 짐작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능 국어가 이제 8시 반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수업 시간을 땡길 예정이고요. 네. 커리큘럼은 일단, 네, 저희가 1과정이 3, 4월이고, 그 다음에 2과정이 5월, 6월인데, 그래서 이 4개월간의 기간을 이용해서, 네, 수능 특강, 독서와 문학에 들어있는, 네, 중요한 지문들을 다 설명을 드리는 게, 그 다음에 뭐 자료를 제공하는 게 이 수업의 핵심적인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순서는 이렇게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주제통합 이렇게 맞춰갈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다음 과정에서 이제 8까지 나갔으니까 뭐 9, 10, 11, 12, 13, 네, 이런 식으로 해서 4개월간의 기간을 통해서 수능 특강에 들어있는 중요한 지문들을 다 공부를 할 거고, 그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전시가 현대시, 고전산문, 현대소설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공부를 해 나갈 건데, 이제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문의 수가 많고 그다음에 작품의 수가 많기 때문에 정규 시간에는 이제 독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지문, 그다음에 출제 확률이 높은 제재를 다루고 있는 지문들 위주로 해서 좀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네, 그런 스타일의 수업이 될 거고요. 문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학 작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고전 시간에서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들 위주로 이제 정규 수업 시간에는 그런 작품들 위주로, 그래서 한두 작품, 뭐 두세 작품 정도를, 네, 수업 시간마다 한 두세 작품 정도를, 네,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대신에 이제 전문까지 다 섞어서 소설이라고 하면 앞부분 뒷부분까지 다 해서 수능 특강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폭넓게 공부를 하는 스타일로, 네,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주차에는 네, 또 재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3월 학병을 대비한 모의고사를 한번 치르게 될 거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8주 동안 진행이 될 거고, 그다음에 다음 과정에서 다시 8주를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 영역을 이제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물리적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커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뭐 내신 대비를 위해서든 아니면, 네, 전체적인 뭐 수능 특강 공부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은 이제 매주 목요일날 특강을 통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뭐 아무래도 이제 목요일날 특강을 하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 많이 못 오시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은 이제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수강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건 저희가 EBS, 네, 이렇게 표를 한번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EBS를 어떻게 대비할 거냐.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정규 시간에는 이제 출제가 예상이 되는 작품들, 중요한 작품 위주로 되게 집중 분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거기 그 작품에 맞는 수능형 연계 문제, 사실 이거 좀 중요하죠. 네, 이런 걸 이제 매주 주간 과제집으로 충분한 양을 제공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무료 특강을 통해서 이제 나머지 작품들을 정리해서 결국 EBS 수능 특강에 들어있는 문학 작품은 이제 모두 다 공부할 수 있게, 네, 이렇게 제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3 학생들 중에서 이제 학종을 대비하고,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을 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내신 대비를 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제 따로, 네, 내신형 문제를 따로 제공해 드릴 계획입니다. 이제 독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 지문을 저희가 이제 최대한 많이 보려고 할 거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연계가 예상되는 지문들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할 거고, 다만 과제집에는, 네, 문학도 마찬가지고요. 전 작품에 대한, 네, 연계 문제들이 들어갈 겁니다. 네, 그래서 과제가 그렇게 뭐 적지 않을 거예요. 네, 뭐 미리 예고 드리겠지만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한, 네, 양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고요. 마찬가지로 내신 대비가 필요하신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제 문제가 따로 제공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화작하고 엄매는 이제 저희가 이제 1, 2과정 때 이제 수업으로 따로 진행을 하진 않는데, 저희가 이제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항상 특강을 하고 있고요. 겨울방학 특강이나 여름방학 특강은, 네, 이 과정, 1년 과정이 종강될 때까지 항상 영상으로 다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 부족할 때는, 네, 그런 특강을 다시 참고하시면 되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간 과제집을 통해서, 네, 수능형 연계 문제를 충분히 풀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내신 대비가 필요한 학생들은 내신 대비형 문제를 따로 신청을 받아서, 네,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간단히 안내를 해드렸고요. 네. 자, 뭐 이렇게 감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단과 인강에는 없고 저희한테 있습니다. 뭐 이런 게 뭐가 있냐? 네, 말씀드려보면 일단 이제 뭐 균형과 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단과나 인강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자기가 필요한 거를
수행하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저희 학원은 이제 아무래도 국어 전문 학원이니까 저희 학원의 판단에 의해서 항상 이제 현 시점에서 국어를 공부할 때 필요한 것들이 뭐냐를 항상 저희가 계산을 하고 저게 뭐 저희만의 어떤 뭐 아집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이제 수능 시험이 뭐 거의 30년 이상을 진행해 오면서 나름대로 이제 틀이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 시기엔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다 룰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 경험에 의한 룰로.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의 커리큘럼은 사실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전 영역을 골고루, 그죠? 뭐 독서에 편중되어 있지도 않고, 문학에 편중되어 있지도 않고, 뭐 선택 과목, 문법에 편중되어 있지도 않고, 항상 필요한 부분을 균형감 있게. 그래서 잘하는 건 잘하는 대로 열심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못하는 건 조금 더 부족한 걸 채워갈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시기별 학습 프로그램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저희 학원의 모토는 이제 해당 시기에 수능 국어를 위해서 필요한 수업과 그다음에 필요한 자료를 필요한 분량보다 좀 더 많이 제공한다. 이 정도의 컨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자료 문제 충분히 많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원하는 학생들 위해서 충분히 추가 자료까지도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단가나 인강에 비해서 좀 더 저희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프로그램 얘기를 좀 드려보면 뭐 이렇게 꼼꼼하게 짜져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뭐 개강 안내문을 조금 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의 커리큘럼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그래서 3, 4월에는 이제 수능 특강을 조금 더 기점으로 잡고 그다음에 2과정 5월, 6월에는 이제 여전히 수능 특강을 중심으로 잡되 이제 6월 모의평가라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까 기출 문제를 조금 더 보게 되는 이런 시스템에 맞춰서 흘러가고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개인별 맞춤이나 뭐 이런 것들은 뒤에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월, 4월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수능 완성을 이라는 이제 또 새로 나오는 EBS 책을 중심으로 해서 과정을 진행하되 그렇죠? 조금 더 이제 비연계나 이제 뭐 고난도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대비를 좀 하셔야 되고요. 파이널 과정 때는 이제 모의고사 많이 풀고 여태까지 해왔던 거 정리하면서 수능에서 이제 안정적인 등급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독단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거 아니고, 그렇죠? 뭐 그런 거면 참 좋겠는데, 그런 거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이제 뭐 공통적으로 다 이런 시기별로는 이런 학습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참고로 해서 본인의 1년 계획을 좀 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3, 4, 5, 6, 7, 8, 9, 10. 그래서 8개월 정도 남아있는데요. 요 8개월을, 저희 프로그램을 따라오신다고 한다면, 이 정도 결과물이 남습니다. 국어를 못 보기 참 어려운 결과물입니다. 이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시험을 못 보긴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를 믿고 따라오시면, 사실, 고등학교 3학년이나 N생은 이제 학생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긴 하는데, 스스로 안 될 때도 있고, 그쵸? 제가 아까 안정감이란 말에 대해서 조금 표현이 좀 그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업앤다운이 있고, 그쵸? 그래서 업일 때는 뭐 알아서 잘하겠지만, 다운일 때, 저희가 옆에서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학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간단히 설명해 보면, 그쵸? 매주 나가는 과제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집, 뭐 매주 과제집, 매주 모의고사, 그다음에 뭐 다시 보기 영상,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과제집 이제 저희가 신경을 되게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학생들이 이제 사설 모의고사를 굉장히 많이 푸는 이유가, EBS 교재가 매년 새로 나오고,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 그 지문들이 매년 새로 만들어지는 지문, 뭐 문학 작품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거기에 관련된 문제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시중에 그런 이제 사설 모의고사들을 많이 풀 수밖에 없게 되는데, 저희 학원에 이제 이 과제집은 이제 제가 정말 신경 써서 만들고 있고, 그래서 사설 모의고사는 없지만 올해 나와 있는 EBS 교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엄선된 문제들이 들어가 있을 거고, 그리고 독서 같은 경우도 항상 주제 연계, 소재 연계 이런 방식을 택해서 학생들이 이제 실제 수능 시험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재를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도 이제 동일한 작품의 뭐 앞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포인트들을 충분히 살려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위주로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제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주 모의고사가 나가는데 이 모의고사는 난이도도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출제하는 지문의 길이도 조금씩 바꿔가면서 학생들이 이제 다양한 난이도의 최신 출제 경향에 맞춰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매주 모의고사가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실시간 다시 보기, 뭐 특강 이런 것들은 이제부터 이런 식의 플랫폼으로 제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또 이제 저희가 이제 국어 전문 학원이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의 개별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뭐 1대1 상담이 항상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별로 오답 노트가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항상 제공이 되고, 그다음에 개인별로 취향 영역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자료가 나가고, 네. 그다음에 뭐 성적표,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건 사실 이제 저희 학원에만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풀어서 제출을 하면 학생들이 제출한 OMR에서 이제 학생들이 틀린 문제를 찾아서 그 문제랑 똑같은 유형의 문제들만 따로 이제 문제집으로 만들어서 개인별로 나가는 문제집입니다. 그래서 뭐 학생이 100명이 들면 100가지 종류의 네, 문제집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문제집이고, 네, 그래서 학생들이 틀린 문제와 같은 유형을 반복적으로 풀 수 있게 만드는 문제집이다. 네, 그래서 이게 매주 모의고사를 제출하면 학생들한테 개별적으로 나눠지게 된다. 나눠주는 문제집이다. 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 보완을 할 수 있게 네, 개인적으로 네, 문제집이 따로 제공이 됩니다. 분석 보고서를 이제 올해부터 이제 조금 더 네, 치밀하게 잘 제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특히 사실 이제 뭐 뒷부분 그 뒤로 갈수록 이제 학생들이 뭐 전 영역을 다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못한 영역을 빨리빨리 찾아내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세밀하게 보완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실 수 있게, 그쵸, 학생도 학부모님도 그다음에 저도 학생들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분석 보고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위기의 시기인 건 맞고, 네, 그리고 반드시 올해 안에 성과를 내는 게, 뭐 수능 시험이 바뀌는 걸 떠나서, 그렇죠? 네, 입시라는 건 사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네, 한 번만 경험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죠? 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아름다운 20살을 학원에서 보내는 것보다는 대학교 캠퍼스에서 보내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찌됐건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들은 네, 굉장히 정성이 있고, 그 다음에 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 학원 프로그램을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네, 열심히 해주신다면, 그러면 네, 저희는 네, 수능 당일까지 네, 여러분을 적어도 수능 국어에서만큼은 네, 책임을 져 드릴 거고, 합이 잘 맞으면, 그렇죠, 모두가 다 해피하게 끝날 수 있겠죠. 어쨌건 저는 수능 당일까지 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국어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뒤에서 밀고 네, 앞에서 끌고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네, 학원에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어떤 학생의 개인 상황이나 앞으로 이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네, 학원에 연락을 하셔서 네, 저랑 개인적으로 상담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네, 강의에서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